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저희 처음 선보이시는 네. 얼굴입니다. 아, 유용주 매니저님. 네, 어서 맞습니다.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미래에셋 자산운용 유용주 매니저입니다. 오늘도 굵직한 거 들고 오셨습니다. 근데 요즘에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항상 이맘때쯤 되면은 그 해의 인물, 예. 뭐 타임지 선정 그의 인물, 뭐 타임지 표지 보면 네. 올 한 해 무엇이 화두였는지 무엇이 중요했는지 딱 알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땠습니까, 올해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타임지에서 선정한 2025 올해의 인물로 뭐 다른 어떤 특정 인물이 나온 것이 아니라 AI 자체를 좀 선정을 했다는 점이 네. 좀 특이한데요.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지금 낯익는 얼굴들이 조금 보이실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샘 올트먼도 보이고 젠슨 황, 일론 머스크 이렇게 보이실 텐데요. 좀 사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지실 분이 이 빅테크의 수장들이 뉴욕의 초고층 빌딩에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이제 오른쪽에도 제가 다른 참고 네. 사진을 가지고 왔지만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라는 경기 침체에서 도시 확장을 멈추지 않았던 당시 미국의 분위기를 좀 담은 마천루 위의 점심 식사라는 오른쪽의 사진을 차용해서 네. 타임지에서 이제 올해의 인물로 AI를 이렇게 묘사를 했다고 하거든요. 저기 가운데가 아마 합성일 거고. 예, 가운데 뭐 맞습니다. 당연히 합성이겠죠. 네네. 뭐 AI로 그렸을 수도 있고. 예, 오른쪽은 맞습니다. 저거 완전 리얼이죠. 저 요거- 당시에는 네. 마천루에 진짜 뭐 안전장치도 없이 위에 올라가서 걸어다니는 했대요. 네, 저도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저 사진 자체 연출이라고 합니다. 연출.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그 록펠러 센터, 뉴욕에 있는 록펠러 센터를 홍보하기 위한 포스터로 이제 연출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도 아찔하긴 하네. 네, 그래서 이제 요 모습을 좀 차용해서 이제 왜 하필 그런 많은 사진 중에 요거를 굳이 또 AI를 합성해서 얼굴을 이렇게 다 넣어놨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 오른쪽에 있던 록펠러 센터에 있는 요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속에서도 이렇게 계속 건물을 높이 올렸던 그런 모습을 AI에 좀 차용한 것 같아요.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금리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 노이즈들이 있지만 뭐 버블론도 있고. 맞습니다. 근데 AI는 이제 끝까지 이렇게 빌딩이 올라가듯이 AI는 계속 기술력과 주가를 올렸다. 이런 차원에서 조금 항상 타임지의 표지는 굉장히 한 장으로 뭔가 함축하는 느낌이 좀 있는데 올해는 또 이런 식으로 또 작성을 했다는 게 조금 그러네요. 재밌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AI로 결국에는 뭔가를 써먹어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를 고민해야 되는데 네. 미국에서는 이미 찍어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AI에 대한 뭐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가 있겠습니다. 뭐 네. 버블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오늘은 그러면 어찌됐건 AI라는 성장하는 산업에 마음의 문을 열고 어떤 거에 저희가 집중해보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백악관과 엔비디아가 가리키는 다음 산업이라고 좀 주제를 정해봤는데요. 두 가지 인물을 좀 집중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뭐 AI 정책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워낙 강조를 했었고 미국 우선주의로 맞아요. 미국이 AI를 좀 가져가려는 모습도 있었고 근데 이제 로봇 산업까지 좀 본격적으로 챙기고 있다라는 좀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무부 장관인 러트닉이 로봇업계 CEO들과 만나면서 2026년에 로봇 산업 지원을 위한 행정명령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AI를 단순히 뭔가 소프트웨어나 데이터 센터 이런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AI가 실제로 움직이고 로봇이나 자동화 현장까지 확장하겠다라는 의지로 조금 풀이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젠슨왕, 오른쪽에 이제 젠슨왕입니다. 이제 깐부 회동, 네, 깐부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젠슨왕은 또 다른 신호를 주는데요. 피지컬 AI를 키우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콕 집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요 깐부 회동을 보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사실 굉장히 좀 뭐랄까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고 네. 또 뭐 저 자리가 요새 프리미엄이 붙어서 뭐 2시간 이상 못 앉아 있는다. 삼성동 깐부치킨. 네, 맞습니다.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사실 그거를 이제 걷어내고 재미 요소를 걷어내고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피지컬 AI라는 단어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요걸 통해서 기술력과 인프라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젠슨왕이 주목할 정도로 뭔가 엣지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엣지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젠슨왕이 찾아온 것이다. 맞습니다. GPU 26만 장을 뭐 남아서 준 건 아닐 거지 않습니까? 예, 다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물론 이제 그냥 준 건 아닙니다. 우리가 네. 돈 주고 산 거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AI가 AI 자체를 누가 잘 만들까? 라는 주제가 아니라 AI가 실제로 일을 하고 뭔가 산업을 바꾸고 현장에서 변화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싸움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피지컬의 시대로 간다. 이게 사실 이제 휴머노이드 산업으로 그럼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을 텐데 로봇이죠? 네, 맞습니다. 로봇입니다. 그 중에서도 휴머노이드 네. 로봇.
사실 그 전에 로봇이라는 거는 뭐 산업 로봇도 많았고, 네, 맞습니다. 뭐 자동차 아니면 예. 이런 거 뭐 조립하는 그 생산량이 예. 많았고, 이제는 그야말로 휴머노이드의 시대인데, 네, 테슬라가 지금 선보이고 있는 옵티머스 네, 봇이라든지 유니트리에 춤추고 뭐 점프하고 덤블링하는 이런 예, 로봇. 맞습니다. 신기하긴 한데, 예. 투자 측면에서 보면 네, 아직 뭐 상장이 안 된 것도 있고, 네. 변동성이 큰 것도 있고, 좀 네. 시기상조 아니냐 여러 가지 네. 우려들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해 주신 대로 로봇의 상용화에 대한 우려가 피지컬 AI와 로봇 투자에 있어서는 가장 큰 좀 장벽이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조금 돌이켜 보면은 예. 과거에 이제 LLM 기반의 챗 GPT를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챗 GPT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뭐 쓸모 없다, 그리고 뭐 과대평가다라는 이야기를 좀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 사무실에서도 챗 GPT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업무에 어떻게 하면 더 효율화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또 좋아하는 사람 파가 있기도 했고, 조금 냉소적인 파가 있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도입 초기는 조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요즘 생각해 보시면 지하철에서 어르신들도 다 제가 가끔 봅니다. 네이버 검색 안 하고. 예, 네이버 검색 안 GPT로 하시고 GPT로 좀 검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뭐 검색, 뭐 업무, 학습, 뭐 저희 일상에 굉장히 깊숙하게 완전 이제 자리 잡고 넘어갔죠, 있다. 이제.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LLM 기반의 이런 챗 GPT가 이런 식의 어떤 변화가 있었다면 이제는 이 단어 자체는 사실 자주 막 등장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LAM이라는 개념을 좀 한번 말씀드리려고 LLM을 하는데요. 넘어서 LAM.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지 액션 모델인데 LAM 기반의 로봇이라는 것도 저희가 좀 같은 길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길을 LLM이 갔던 것처럼 LAM도 이런 길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LLM은 이제 언어를 이야기하는 거죠. GPT가 네. 이제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고. 근데 이제 이 말하는 단계를 넘어서 뭔가 직접 보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단계로 진화를 하지 않을까라는 큰 그림을 한번 밑그림을 그려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행동하는 단계로. 맞습니다. 행동하는 단계로 좀 넘어가는 그러한 어떤 초입에 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산업 로봇이 아니라 네, 휴머노이드로. 네, 맞습니다. 인간을 휴머노이드. 닮은 로봇. 어떻게 보면 AI 얘기하면 요즘 버블 이야기를 안 할 버블도 수가 많이 나오죠.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버블이라는 건 수익이 나냐의 그렇죠. 여부인데 네. 그러면 사실상 AI 휴머노이드가 수익을 만들어내려면 인간을 대신해서 어떤 제조 현장에서 무언가 이 사람이 가치를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로봇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요거에 대한 자꾸 좀 이슈로 내년도에 AI 투자는 조금 집중해 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이제 근데 이게 한 걸음 앞으로 더 다가왔습니다. 사실은. 네, 맞습니다. 해외 동영상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이 공개하는 영상들 보면요. 네, 볼 때마다 깜짝 놀라요. 네, 맞아요. 저는 솔직히 그 로봇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서 네. 미국 로봇 기업, 유럽 로봇 기업, 중국 로봇 기업들 유튜브로 다 구독을 하고 네, 알림 설정을 해놓거든요. 네, 맞습니다. 알람이 뜰 때마다 보면 네, 또 네, 벌써 맞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도 있고,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이제 얘가 진짜 사람처럼 움직이네. 그러니까 뭐 느낌에 좀 머무르지 않고 아직 이 산업이 초기 단계인 거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AI의 발전 단계에서 봤을 때 피지컬 AI라는 거는 초기 단계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용어 자체도 조금 헷갈리는 게 사실이긴 한데요. 네네네. 그래서 요 용어를 한번 제가 이참에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예. 좋겠다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일단 피지컬 AI, 로봇, 휴머노이드 이 세 가지 단어가 조금 혼용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일단 첫 번째 피지컬 AI는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현실 세계에서 물리적으로 작동하는 개념 전체를 아우르는 게 피지컬 AI다. 더 넓은 개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장 자동화 로봇이나 물류 로봇 같이 사람의 형태는 아니지만 실제로 어떤 제조 현장이나 필드에서 어떻게 보면 실제로 일을 수행하는 업무를 저희가 이제 로봇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머노이드는 로봇 중에서도 이제 사람의 형태나 동작을 닮은 가장 진화된 단계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조금 더 구분해서 사용해서 볼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피지컬 AI라는 큰 흐름에 로봇이 있고 또 로봇의 한 갈래로 휴머노이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구분을 이해하고 나면 로봇이 뭔가 늦었다라기보다는 피지컬 AI라는 게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출발선에 놓여 있구나라는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경쟁력은 어떠한가가 또 고민이에요. 네, 맞습니다. 미국, 중국 저만치 앞서가고 있는데 네. 한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그 기업들의 경쟁력 혹은 차별점은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휴머노이드와 피지컬 AI에 대해서 그러면 뭐가 중요한가, 예. 어떤 부분에 방점을 찍고 우리가 이 섹터를 봐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 제조업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조. 네, 그래서 휴머노이드와 피지컬 AI는 결국 제조업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제조업 필드에서 현장 데이터로 실시하는 어떤 사후 학습 능력이 이 피지컬 AI의 성능을 결정짓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보다 경쟁력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AI 소프트웨어는 강하지만 실제로 로봇을 대량 생산을 해보거나 뭐 그런 경험은 아직은 조금 제한적이고, 중국의 경우에는 속도와 규모는 강합니다. 중국의 경우 막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뭐 복싱도 하고 올림픽도 하고 맞아요. 약간 물량도 좀 많이 이렇게 보이고. 그 GD 춤추는 거 보셨어요? 예, 맞습니다. 와, 똑같이 춥니다. 네, 그런 두번까지 쓰고. 그런데 이제 정밀도와 신뢰성에서 실제로 얘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물론 신기하고 좀 생경하긴 합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좀 업계의 평가가 있고요. 이제 반면에 이제 한국은 액추에이터 같은 좀 핵심 부품부터 또 생산 공정, 품질 관리까지 이미 수십 년간 좀 검증된 제조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는 휴머노이드를 가지고 뭐가 더 재밌게 하고 이런 싸움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누가 더 안정적으로 반복 생산할 수 있느냐의 싸움인 거고, 이 싸움에서 한국은 출발선 자체가 조금 다르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제조업 비중 그리고 종업원 1만 명당 로봇 수를 의미하는 이제 로봇 밀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다 이제 한국이 최상위 수준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 네.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직 없어서 그렇지 네. 산업 로봇은 진짜 많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만큼 로봇에 어떻게 보면은 프렌들리하다. 우리나라 자체가 그렇죠. 로봇에 있어서는 제조 현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최적화된 국가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조 경쟁력. 근데 사실 뭐 여기서 이제 멈추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것이, 네. 제조 경쟁력을 잘 보여주는 게 이제 맥스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맥스 얼라이언스요? 네, 그래서 M.AX 얼라이언스인데 이제 산업통상부에서 주관했던 건데, 이때 이제 M이 매뉴팩처링 제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맥스 투자 가운데서도 휴머노이드 분야가 6.6조 원으로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이제 휴머노이드를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정부가 밀어준다. 맞습니다.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안 할 수 없고 네, 하면 잘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좀 제 차트에는 넣진 않았지만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 이제 각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데요. 그래서 향후에 5년간 AI와 로봇 분야에 32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 있다라는 내용도 보도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자금도 그렇고 우리 산업 현장도 그렇고 기술도 발전하고 있고 어떤 글로벌적인 분위기에서도 이 민관 협력 구조로 로봇에 대해서 계속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신호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네.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경우 상용화가 이미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휴머노이드 로봇도 상용화 단계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이제 회사는 삼성의 자회사로 이제 그룹을 연계한 프로젝트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2030년까지 완전 자동화 공장 구현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가 이거 뭐 사람처럼 비슷한데 언젠간 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제조 현장에서 바로 진짜 쓰일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좀 개발이 되고 있다라는 모습이고요. 예.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CJ 대한통운과 함께 휴머노이드 실증을 진행하고, 또 최근에 또 리얼월드라는 로봇 전문 기업과 좀 MOU를 체결해서 물류 현장에서 이 휴머노이드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이게 좀 사진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뭐 박스에 뭔가를 옮기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얼마나 좀 사람과 비슷한가가 아니라 공장에서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이 실전 무대가 현재 우리나라다.
우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제 우리 로봇 테마가 주도주로서 한국 시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시기가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상용화 단계다. 그러니까 네. 뭐 미국이나 중국 로봇처럼 덤블링하고 뛰어다니고 네. 춤추고 하지는 못하지만 네. 공장에서 네. 필요한 부분에서는 이미 시작이 됐다. 맞습니다. 필요한 만큼. 네, 네. 제가 이제 참 과거를 떠올리면 참 배가 아픈 게 네. 저희 와이스트리트에도 네. 로봇 기업 CEO분들 출연한 적 있고 네. 로봇 관련된 밸류체인 부품 네. 기업들도 이제 출연하신 적 있고 인터뷰도 많이 했는데 수십 배 날아간 것도 있고 네. 배 아파. 근데 아직까지는 좀 네. 로봇 관련 기업들 이름도 어렵고 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곳들도 있고 좀 네.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로봇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저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가를 보시면 로봇에서도 저희가 좀 집중해야 될 기업들이 좀 압축되고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비유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많은 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뭐 나스닥 100으로 100개를 압축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테크 뭐 10개로 압축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로봇 산업에서도 주목해야 할 종목이 점점 몇 가지로 추려지고 있다, 걸러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밸류체인 관점에서 좀 선명해지고 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어떤 연구 대상으로서 이게 진짜 할 수 있을까? 뭐 이게 진짜 가능할까가 아니라 상용화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핵심 부품 그리고 뭐 로봇 제조, 소프트웨어까지 이어지는 구조 속에서 실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조금 추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로봇 부품에서는 저희가 좀 집중해서 볼 게 뭐 하이젠 R&M이라는 또 종목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핵심 부품이라는 밸류체인인데 오늘 그 시청하신 분들 요 세 가지 밸류체인은 조금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가 핵심 부품으로 하이젠 R&M 이라는 종목인데 뭐 감속기나 액추에이터 같은 핵심 구동부를 국산화해서 휴머노이드의 경우 사실은 양산이 문제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뭐 수익을 내려면 양산을 해야 되는데 많이 만들어야죠. 이 양산의 병목을 풀어줄 수 있는 기업으로 이 하이젠 R&M이 좀 주목을 받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밸류체인으로서 이제 로봇 제조로 이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국내 최고 수준의 휴머노이드 개발 역량과 대기업 연계 가능성을 바탕으로 좀 산업 표준에 가장 근접하게 활동하고 있는 플레이어다라고 주목을 받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또 소프트웨어 영역에서는 현대 오토에버가 로봇을 이제 공장과 물류 현장에 실제로 로봇 자체, 휴머노이드 자체는 하드웨어인데 이걸 통제하는 그 소프트웨어로서 현대 오토에버가 또 주목을 받고 있어서 움직이는 하드웨어가 어떻게 돈을 벌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이런 종목들. 그래서 핵심 부품, 로봇 제조, 소프트웨어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 보시면 밸류체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직 좀 국내 로봇주가 조금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막연히 로봇 테마 전반을 보기보다는 이 세 가지의 밸류체인으로서 우리가 이 로봇의 성장과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완성 로봇 그리고 핵심 부품 네. 소프트웨어 스마트 팩토리까지 어떻게 보면은 관절과 근육 만드는 네, 맞습니다. 몸통을 만드는 네. 머리를 만드는 맞습니다. 그 밸류체인이 다 우리나라에도 있다라는 거고 네. 타이거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에요. 네. 어렵다. 조금 깁니다. 요거 못 외울 것 같은데요, 제 머리로는. 네. 타이거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이거 좀 줄임말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왜 그 사랑받는 ETF들은 다 줄임말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슈드 뭐 이런 슈드, 것처럼. 그렇죠. 앞 글자를 보통 따가지고 만들어 주시는데요. 이거는 혹시 그 타이거에서는 정하신 게 아직 있나요?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하면 되죠. 또 와이스트릭과 함께 정해본다면 뭐 코유봇? 네, 코유봇 좋은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네. 뭐 커피 쿠폰이라도 좀 네. 써야겠다. 댓글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줄임말? 타이거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ETF를 뭐라고 줄여서 부르면 좋을까요?를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그거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10분께 커피 네.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창의적인 게 나올 수도 맞습니다. 있어요. 집단 지성의 힘을 믿어서. 그것도 있잖아요. 그 차이나 휴머노이드 ETF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타이거에. 차이나 휴머노이드 있습니다. 다른 나라 거랑 비교해 봤을 때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ETF가 네. 갖는 차별성은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타이거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차별성은 순수 국내 휴머노이드 로봇 체인에 집중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차별성이고요. 그래서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은 뭐 저희가 그 서두에 타임즈의 표지를 말씀드렸지만 AI의 테마이기도 하지만 제조 역량 강화의 성격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강한 산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기업과의 연계성, 휴머노이드 시장이 확대할 때 수혜가 가능한 앞서 말씀드린 핵심 부품, 로봇 제조 기업 이 두 가지 밸류 체인에 우선 좀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 ETF에서 로봇 관련된 소프트웨어 비중을 최대 6%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핵심 부품과 로봇 제조에 조금 순도를 높일 수 있는 장치를 좀 마련을 해놨고 좀 더 피지컬적으로.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봇 밸류 체인의 산업의 성장 방향을 최대한 좀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품을 좀 만들어 놨다는 점이 포인트고요. 사실 또 하나의 강점은 산업 초기 단계에 갖춘 민첩성, 요 산업 초기에 대항할 수 있는 민첩성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은 이제 막 본격화되고 있는 단계인 만큼 핵심 기업의 신규 상장이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좀 큽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실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이제 지금 같이 뭐 이렇게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도 아직 상장은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거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은 특례 편입이라는 조건을 좀 만들어 놔서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유망한 신규 종목이 상장을 한다면 편입할 수 있게끔 반영을 해놨다. 열어놨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하나가 빠질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ETF에서 지금 투자하게 되는 로보티즈와 이 유진 로봇이라는 기업은 또 2025년 12월에 또 코스닥 150에 편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시장 뭐 시가총액도 크고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종목 자체로서 성장하는 부분들이 또 다르고 또 아예 상장이 되지 않았지만 편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지금 현재 저희 ETF에 있지만 점점 더 규모가 조금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들도 있고 이런 부분이 저희 타이거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조금 차별성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타사에도 그 로봇 관련된 ETF가 있기는 있으나 네. 거기 뭐 네이버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뭐 이런데 네. 근데 여기는 조금 더 휴머노이드 로봇을 직접적으로 하는 기업들 맞습니다.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네. 거예요. 그게 더 다르다라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어차피 이게 국내 상장 또 국내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다 보니까 네. 뭐 해외 기업들, 해외 로봇 기업에 투자하는 거랑은 또 세금이 좀 양도 차익 세금이 없고. 그렇죠. 국내 주식과 마찬가지로 세금 부분에서는 좀 자유롭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로봇 기업도 또 잘 돼야 됩니다. 아,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AI로 뭐 할 거냐, AI로 돈 벌 수 있을 거냐. 네. 사실 그거는 젠스방이 말한 것처럼 피지컬 AI가 증명을 해줘야 하는 네, 거고. 맞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타이거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ETF를 뭐라고 줄여서 부르면 좋을지 그 애칭을 우리 네. 구독자분들이 좀 정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선물 쏘겠습니다. 오늘은 유용주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